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분석할 종목은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며칠 전에 깜짝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수급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상장을 하고 이때 초반에는 가파른 상승을 할 때는 물량이 거의 개인들의 힘이었죠. 그런데 장기간 하락과 조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물량은 거의 다 빠져나갔고 그 물량을 다들 외국인들이 받아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가격대를 한번 계산해보면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요 사이에 가장 큰 보유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가 한 20만 원 위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20만 원대에 쌓여있는 물량들이 외국인들의 물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 왜 들어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차익 실현 하나입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고 떨어지면은 공매도를 치고, 그런데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은 공매도도 지금은 불가능한 종목이라서 오로지 상승으로 차익 실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그렇다면 어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을까요? 이런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이 더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좀 눈여겨야 될 부분은 양사의 미래차에 대한 동맹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삼성에서 만든 배터리를 현대, 기아차에 장착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은 삼성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현대차는 고품질의 부품을 납품받을 수 있게 된 서로 윈윈 전략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 부분입니다. 양사 모두 차세대 배터리의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업계 최초로 수원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 설비를 구축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서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기 시작하기도 했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를 시범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전고체 전지에 전극을 제조하는 방법을 담은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로 주요 원료인 황화리튬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부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과 현대 둘 다 모두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의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의 알려진 밸류체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황화리튬 제조를 하면은 요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같은 전해질 합성 업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는 곳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두 번째 밸류체인은 미국인데요.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온하고 같이 합작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 솔리드 파워가 어떤 회사냐면은 현대차와 현재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드 파워에 넣는다는 거는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은 삼성 SDI와 현대 기아차, SK온까지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원료 분야에서만큼은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이 대장주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의 모멘텀은 황화리튬 하나라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은 지난해까지 황화리튬으로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밀화학 회사에 가깝죠. 정밀화학 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황화리튬이 있어서 그게 전고체 배터리에 쓰일 수 있게 된 거지, 황화리튬 하나만 만드는 회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분자량 조절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서 중국이나 일본, 인도 같은 그런 나라들에게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량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독점 생산이고, 저치용제, 디스톨 같은 경우, 그리고 시약 및 도료의 원료인 IPA 같이 이런 것도 전부 다 한 개 회사 또는 몇 개 회사만 생산하면서 그 회사들과 함께 과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밀화학의 특성상 제품이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황화수소 핸들링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분자량 조절제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과점적 시장 지배력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전방 수요의 개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황화리튬이 없더라도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의 장점은 이렇게 정밀화학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 생산 시에 부산물로 생성되는 황화수소를 이용해서 요 TDIM 같은 경우를 제품화해가지고 아시아 시장까지 독과점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보다도 저가로 대량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점은 황화리튬으로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황화리튬으로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최소한 PER을 20배 이상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황화리튬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을 더 추가시켜 줄 수 있다면은 더 큰 상승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그 정밀화학 분야에다가 차별화된 기술을 더한 것이 바로 이 황화리튬입니다. 전고체의 중요한 이점은 고순도의 문제죠.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고객사인 삼성 SDI는 아주 높은 순도를 요구를 합니다. 99%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또 일반적인 2차 전지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상용화가 될 만한 가격이라는 그런 이점이 필요합니다. 실험실에서 소량으로 샘플을 생산하는 거는 뭐 여러 화학 기업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대량 생산해서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추는 게 바로 차별화된 기술이겠죠. 그 차별화된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황은 기본적으로 황화수소라는 유독성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핸들링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특허 내용을 한번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해당 특허 내용의 제조 방법을 통해서 고순도의 황화리튬 결정체를 아주 높은 수율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과 경험들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전에 그 이수화학, 지금은 이스펠트 케미컬이죠, 선제적으로 황화리튬 데모 플랜트를 22년 4분기에 이미 완공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1차, 2차, 3차로 정제를 해서 각종 황물질 원료를 만들고 황화리튬을 만드는 관련 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국내 유일의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투자업계에서도 배터리 시장 규모가 815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으면서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아주 장점을 많이 갖고 있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까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고, 배터리 최대 소유처인 현대차 그룹도 직접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거의 국가 계획일 정도죠.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24조 원을 투입을 해서 국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마더 팩토리를 만들겠다고 한 거 작년 상반기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하반기에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죠. 그럴 만큼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슈를 모으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전고체 배터리 섹터고요. 특히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은 그 중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에 시장이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잘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은 오를 종목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지난 3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12월 회의에서 의원들이 2024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데 모두 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각자 견해를 담아 제출한 전망을 토대로 해볼 때 거의 모든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의사록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전환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기도 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정책 선택지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신중한 견해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올해 11월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바로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정책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심을 잡으려면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 친화적인 기조는 지표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었고 경기도 좋아진 것도 있긴 하지만, 지난해 바이든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밀리던 시점이었던 바로 지난 4분기,
그때부터 갑자기 급변해서 진행됐다는 점을 볼 때 아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 기조로 보나 종목 자체 분석으로 보나 이렇게 시장은 뻔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기 그런 바쁜 상태죠.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다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이런 뉴스까지 나왔죠. 긴축이 종언이 됐는데 우리 동학개미님들은 당장 팔아버렸다. 자, 정말로 가장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긴축이 종언이 됐으면은 이제는 오를 일만 남은 건데,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상태인데 왜 팔았을까요? 정말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가지고 최대 높은 금액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수익 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펼쳐진 상황인 겁니다.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을 사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거고, 그거를 저희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빨리들 입장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컨퍼런스콜을 참여한다거나 기업 탐방을 다녀야만 아는 그런 내용들, 거기다가 엠바고까지 걸려서 엠바고가 풀릴 때까지 기사화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걸 이미 저희가 다 알고선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영상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정보들까지 이 텔레그램 안에서는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주식 채널과는 다르게 정말로 주주님들을 위하는 그런 채널로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 살짝 아래로 내리시면은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 텔레그램 들어오는 링크가 바로 보이실 거고요. 여기를 PC로 보시는 분은 클릭하시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터치를 딱 해주시면은 저희 채널 입장 요청이 딱 되시는 거고,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정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미리 알려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서 저희 영상 보시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지만 정말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로 그냥 입장, 그리고 이 텔레그램 안에서 사용하실 닉네임, 뭐 닉네임 말고 성함을 사용하실 거면 그냥 성함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쓰셔가지고 이쪽으로 딱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정말로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채널이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과는 다른 정말 차별화되는 채널로의 성장으로 인해서 주식 관련 유튜버에서 딱 상위권에 위치하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이것만 딱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빨리 채널 입장하셔서 저희랑 그냥 함께 하시면서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2차전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지만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상승한 거 보이시나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지금 양 지수 다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좋은 종목을 딱 골라가지고 아주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이런 투자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죠.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 제가 포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면은 이 손실도 만회할 수 있고요.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수익 아주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서 꼭 매수하셔가지고 요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비디오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셋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